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 제네바에서의 일, 그리고 이제 제네바는 프랑스를 쓰지요. 쥐리에 가면은 독일어를 이제 주로 쓰고, 그 다음에 거의 조금 밀라노를 통해서 이탈리아 가는 코스 루가노는 또 이탈리아를 쓰고, 이렇게 이제 아주 같은 한 나라에서 다국적으로 제네바는 프랑스 말로 주네요. 프랑스를 많이 쓰고, 또 지리는 인구가 제일 많은 지리는 독일어를 또 많이 쓰고, 그다음에 또 넘어가면서 루가노, 밀라노 가는 길에 루가노는 유명한 호수가 있죠. 루가노 호수가, 그 호수 루가노는 또 이탈리아를 그 유명한 시칠리 섬의 마피아든 이탈리아를 많이 씁니다. 또 루가노에는 또 아주 오리지널 유명한 뱅카들이 은퇴해서 거기서 많이 삽니다. 그래서 참 여유가 있는 마을이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 제네바 역 앞에 있는 사보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제네바 에어포트에서 그 중요한 서류와 돈이 들고 여권이 든 가방을 다 잊어버렸지만은 우리 부회장의 말대로 표정을 변하지 않고 사보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프랑스에서 온 트레이더들하고 이제 방을 잡았지요. 각각 이제 방을 잡았는데, 밤에 한 10시경 제 방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프론데스크에서. 독일어를 쓰는 여인이 좀 전화를 좀 바꿔달라 그런다. 그래서 내용을 물어보니까 내 여권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좀 바꿔보라. 이래서 이제 독일어를 쓰지만 영어를 하지 않습니까? 뭐 독일어, 프랑스, 영어 다 뭐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받으니까 자신이 그 근무를 마치고 그 아파트로 돌아오니까 아파트 그 입구에 가방이 하나 있었는데 다 열려 있더라. 그 가방 안에 보니까 여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보이 호텔 바우처, 그러니까 이제 호텔에 등록했던 그 호텔 레포트가 있더라. 그래서 전화를 걸었는데 찾으러 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걸 주었으면은 뭐 갖다 주겠다든지 배달해야겠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할까? 여하튼 찾으러 올 수 있게 꼭 찾으러 오라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딴방에 있는 우리 그 부회장하고 또 2명의 프랑스 뱅커 트레이더 둘을 불렀죠. 그래서 의논을 한 결과 그 이제 프랑스인 2사람은 아주 독일어도 유창하게 잘합니다. 이탈리아하고 전부 다. 그래서 같이 가되 우리 미타리는 집차 안에 있어라. 우리가 이제 집차를 하나 그 제네바에서 이제 렌트를 했죠. 그래서 집차 안에서 기다려라. 그러자. 그래서 이제 한 30분 거리를 밤에 갔습니다. 밤에 가서 그 사람들 길을 잘 아니까요. 그 주네바를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서 이제 가방을 받았어요. 오직 가방하고 안에 패스포드.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패스포드만 여권을 받았으니까 내일 아침에 영사관에 가가지고 급하게 전 출발지인 파리까지 가는 임시 패스포드를 만들 필요도 없고, 또 은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여권이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인이 묻죠. 여인한테 뭐가 있더냐. 여러 가지 묻는 과정 속에서 그 프랑스의 의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뭐 남을 의심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만은 이 여건이라도 찾지 못했다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다음날 그 주네바의 그
폴리스 총본부에 가서 상당한 항의를 아주 스트롱 프로테스트를 하려고 이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또 이 민주운동의 투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뭐 그 CCTV를 틀어줘야 돼요. 그런데 꼭 뭐 가방을 잃어버린 걸 아는 듯이 저쪽에 있던 여경 하나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 담당 상관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외국에 와가지고 말썽을 일으키지 말고 어쨌든 이걸 수습해야 된다는 심정으로 영사한테 전화를 하고 이렇게 이제 했었죠. 그래서 여건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은혜와 컨택을 해가지고 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렇게 이제 문제는 뭐냐? 그 안에 PPP를 하기 위한 그 서류가 전부 다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런던 까나리 와프에 있는 HSBC 본부 트레이저 디파트먼트에서 그 만들어진 서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류는 원본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카피가 안 되니까 원본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 PPP 트레이딩이 들어갈 때는 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스트루먼트의 가치하고 또 다른 그 인터넷 가치를 같이 모아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경우인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서너 개가 모아가지고 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의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저 때문에 여기 이제 트레이딩 진입하는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듀 딜리전스라고 그 서류가 오게 되면 다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절차를 밟는 DD라 그러는데 듀 딜리전스라고 의무적으로 밟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는 이제 저 혼자만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통역은 허락이 됩니다. 그런데 뭐 이 뱅크 관계 영어는 제가 다 아니까 저 혼자 들어가가지고 또 PPP에 관한 콘트랙트는 따로 있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콘트랙트를 하고 그 안에서 내하고 또 다른 랩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는 안 해요. 각각 방에서 같이 하고 아이디를 받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DD를 한 48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뭐 스케줄상 뭐 수요일날 끝났다. 그러면 금요일 아침에 베니피트가 이제 그 받은 아이디를 가지고 스크린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회를 해보면은 얼마 그러고 이제 딱 이제 그게 나옵니다. 나오면 다음날 그 신고했는 리시빙 어카운트에 그 숫자가 딱 찍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루어야 되느냐 아니면 사정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러니까 이 프랑스 트레이드 한번 기다려보자. 한 며칠 한 사나흘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 런던에다가 런던 까네리 와퍼에 있는 HB 런던에서 트레이저 디파트먼트에서 리갈 디파트먼트 법률팀하고 잘 해가지고 그 서류를 빨리 이제 어떻게 방법이 있고 자기가 또 갔다 오겠다. 런던까지 갔다 오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돈도 다 잊어버렸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프랑스 트레이더 한 명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잘 아는 친구 집이 이 근처에 있다. 저 조금만 가면은 그래 거기 가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연락을 기다리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트레이더 둘이는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의 숙박비나 이런 거 다 대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 부회장과 같이 가겠다. 그러고 이제 그 또 트레이드를 경호하는 그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2명이 그 경호원들 둘이 하고 우리 이제 내 부회장하고 자고 4명이
이제 제네바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 제네바 이제 사보에트를 나와가지고 레온 호수 옆으로 쭉 내려가면은 거기에 건널목이 있습니다. 이 기차가 다니는 건널목. 그 건널목을 지나게 되면은 이제 프랑스 영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한 시간 정도 달렸는가 이제 가게 됐어요. 그게 이제 샤모니 마을, 샤모니 타운을 지나가지고 가면서 그렇게 왼쪽에는 IBIS 호텔 그룹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도착한 것이 그 트레이드가 그 아는 작은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갈 때 조건이 그랬어요. 내가 언제든지 매일 제네바를 나와야 된다. 당신들한테 일을 다 맡겨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서로 약속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도착하니까 우리 부회장도 저한테 태도가 좀 이상해요. 그냥 가만히 의장님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경호원들도 아주 저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감시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일 아침 10시에 내가 다시 이제 그 유은행에 가봐야 되겠다. 또 우리 피터도 만나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 차를 좀 쓰도록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침 9시, 10시 되니까 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호텔에. 저 혼자만 당근하면서. 그래가 난 또 우리 부회장이 어디 먼데 같이 어디 간 날이 생각해도 부회장 안 갔어요. 그 호텔에. 이제 제가 또 연세가 많으신 분이니까, 좀 내 방을 보다도 내 방을 준비한 방을 쓰도록 좀 해줘라. 좀 좋은 방을. 그래야 층이 좀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 보니까 이분은 이제 어디 잠시 나갔다 왔는데 이제 호텔에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내가 정상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왜 제네바 에어포트에서 내 가방이 분실됐느냐.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스위스 에어포트 폴리스도 또 그 CCTV를 금방 켜줄 수가 있어요. 찾을 수가 있거든요. 요새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 경찰들하고 윤석열 정부가 부딪혀서 이랬지만은 경찰들의 수사 기법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유은행도 가보고 에어포트도 같이 가보고 왜 CCTV를 안 켜주는지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래서 가려고 했는데 발이 딱 묶인 거예요. 벌판에 당근하게 있는 작은 호텔이죠.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 지금 뭐 여인숙 같은데. 그래도 뭐 깨끗하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회장께서 협조를 안 해주시는 거라. 그래서 제가 아주 그 여권이라고 가방이라고 정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한 3년간 노력해가지고 이 윈도타임이죠. 윈도타임.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갈 때 시간을 정해가지고 인바이팅 카드를 받고 윈도타임을 완벽하게 정해가지고 이 참 4년 과정의 그 결실을 맺으러 왔는데 바로 늦어도 1주 뒤 금요일에 한 텀이 끝나면 토요일 아침에 통장에 숫자가 딱딱딱 찍히는 거예요. 왔는데 자, 그 처참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안 되겠더래. 자, 내가 혼자 생각했죠. 이거 내가 나이 드신 부회장은 저하고 한 10살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내가 말할 게 아니고 내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제가 잘 걷거든요. 제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대구 시내에서 제일 빨랐어요. 100m를 그 당시에 1964년도에 100m를 제가 14초 8을 뛰었습니다. 400개주를 하면요. 딴 애들은 한 10m,
라스트 주자가 나오는데 저는 아예 한 50m 나갑니다. 그래 우리 3번 주자는요 50m만 뛰면 돼요. 그러니까 바톤 타치가 빠르죠. 2번 주자하고. 왜? 50m만 뛰니까 이 친구는 다음 2번 주자가 빨리 올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바톤 터치를 빨리 주도록. 그러면 제가 4번 타자 달리면 쭉 달리면 와 그러죠. 그때 칠성원두에 이제 종합 경기장 있었으니까. 그래도 걷는 데는 자신이 있고 행군에는 자신이 있고 잘 걷습니다. 대구서 양목 외관까지 저희 집이 그 5.16 군사 쿠데타에 아버님이 병원을 하시다가 주거 제한이 돼가지고 외관에 그때 62년도 3년도 외관에 병원 뭐 후생의원 그분 아드님이 이제 대구서 유명한 판사 장윤기 판사 그 장선배라든지 후생의원 그리고 금강을 손대던 조항의원 의원이 3개밖에 없었어요. 외관 위에 양목 같은 데는 아예 병원이 없었고 그 대구에서 외관까지 철길만 해도 한 32km 됩니다. 근데 걸어오면요 지천 신동 그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그 고개를 넘어가지고 이제 걸어 들어와요. 신동 외관 미군 부대 유리 탱크의 연화를 거쳐가 외관 도착. 그럼 한 50km 걷는 거죠. 제가 초등학생도 50km 걸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약속대로 집차를 안 내주면은 내가 가야 되겠다 제네바에. 그래서 11시에 부회장한테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니까 참 만감이 교차하지요. 지금 간들 주네바, 프랑스로 주네바는 밤이에요. 이제 제네바가 제네바라 그런 그 제네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주네바라 그래, 주네바. 예?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됐네요. 다음 이야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에게 이제 질의가 들어왔어요. 무슨 질의인가 하면은 미국의 그 회사 구조에 자본금 납입하고 또 그런 것을 믿고 여기에서 그 지사가 있는 회사들하고 그 어떤 그 회사가 캐피탈 자본을 갖고 있다 인정을 하고 거래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자본금 납입하고 우리 한국 내 자본금 납입하고는 좀 많이 틀립니다. 우리는 캐시 현금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앞으로 도래할 어음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컴퍼니 수표도 그 액면가를 적어 넣으면 일단은 자본금으로 그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왕왕 이 미국의 캐피탈 회사를 만들어 놓고 이 한국의 지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지사죠. 자기 자본금들이 이만큼 있다고 미국의 그 법인 자본금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일체가 하느냐? 그 당시 현재 그 자본금 안에 캐시가 얼마냐, 체크가 얼마냐 이런 거를 구분해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보면요, 캐시가 1000불도 없고 빌려온 체크, 나무 회사 체크, 자기 회사 체크 이런 거 넣어가지고요 수천만 불 막 이렇게 자본금을 늘려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우리 본사가 미국에 이렇게 자본금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미국 회사의 자본금을 근거로 해가 그 회사의 뭐 수표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 내일은 또 그 미국하고 우리하고 수표 방법이 틀립니다. 나오면은 첫째 그 액면 그 자본금에 되어 있는 숫자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우리나라는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 미국의 그 본부의 등기부 등본을 안에 이 자본금의 구성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 안에는 예를 들어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뭐
건물을 보험증으로 처리해가지고 한산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타 회사의 미래에 도래할 컴퍼니 체크라든지 이래서 실제로 캐시가 얼마 있는가를 확인하고 난 뒤에 이 지사가 내주는 그 자본금에 대해서 어떤 인정을 하고 해야지 거래가 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너무 주네바 이야기를 할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내일 이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일 저녁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